마케팅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번 돈으로 재투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경쟁력이 부족한데 이런 마케팅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쉽게 봉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현혹하는 온갖 잡기술에 매몰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아젠다들이 논의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사람을 현혹하는 온갖 잡기술에 매몰된다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많이 손대는 게 할인 행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정가와 의미 없는 할인율이라는 사실을요. 경쟁사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의사결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임원으로 있었던 한 회사에서는요. 경쟁사 대비 3배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가격을 시장의 평균가로 설정한 것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 계신 고객들을 분류를 해봤더니 신규 고객의 비중이 90%가 넘었고 재구매 고객의 비중이 10% 정도 됐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건 처음 저희 몰에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저희 제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뜻이고 충성 고객 10%만 저희의 가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는 10%의 재구매 고객분들에게는 원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설계했고 신규 고객들에게는 30% 정도 올라간 소비자 가격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요, 제품을 중복 구매하면 할수록 할인율이 차등 적용돼서 결과적으로는 할인 전 원래 제품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겉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90%의 신규 고객들은 저희 제품이 원래 얼마인지를 모르고 저희 몰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저희 브랜드는 할인 행사를 상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사가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베낀다면 과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경쟁사 모두 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떤 일의 결과인 것이지 절대 원인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가격 구조는 어떤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할인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무료 배송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쟁사는 4만원 이상부터 무료 배송을 해주는데 우리도 4만원 이상 무료 배송 정책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4만원 이상 구매할 줄 알고 무지성으로 다른 회사의 배송 정책을 따라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쟁사의 겉모습을 모방한다고 실제 경쟁사의 퍼포먼스를 우리 브랜드가 내게 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옵션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세요. 검색 결과상 최저가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 클릭하고 들어가면 실제로 본 제품을 구매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부가 사양들을 추가하면서 가격이 시장의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보다 비싼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소비자 자신이 이렇게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옵션을 뒤로 하고 경쟁사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넛지나 행동경제학으로 포장해서 기망에 가까운 행위를 죄책감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행동에 낚이는 소비자는 딱 한 번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 좋은 리뷰를 쓰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면 좋은 후기보다 안 좋은 후기는 훨씬 쉽고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더 빨리 확산되죠. 심지어 리뷰가 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사장님은 몰을 열자마자 리뷰를 가짜로 만들어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의 매몰 비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교환이나 반품 접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평점 1개짜리 부정 댓글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환불 요청 또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과 비용 모두 매몰 비용인데요. 이 비용들은 하루하루 데이터로 봤을 땐
비용이 크지 않아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쌓이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제품을 소싱하고 판매하기 위해 MD나 마케터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댓글이나 부정적인 문의를 해결하는 CS 직원들을 채용해서 비수기에 매출이 급감하는 시기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케팅은 자기 자신이 번 돈을 재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안 팔리는 제품을 억지로 팔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기술이나 노하우로 포장하여 강의하는 강사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판매 기술로는 장기간 운영되는 브랜드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과정에서 진짜 논의되어야 할 질문들이 누락되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경쟁사가 모두 다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가격 구조, 즉 원가율과 마진율을 따져보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은 계속해서 재방문해서 재구매해 주시는 충성 고객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지 이 방면으로 생각을 이어가 보시던가요. 옵션에 대한 부분도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가격을 싸게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 고객의 눈을 가리거나 번거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리뷰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첫 번째 고객이 얼만큼 감동해야 진심이 담긴 리뷰를 작성해 주실까를 동료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서비스의 품질로 고객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마케팅을 해야 하는 특정 시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마케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출시했을 때 반응이 없다면 반응이 생길 때까지 돈보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지속해 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한 명씩 고객들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벌어진 수익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배워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도구들에 돈을 써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유행에 따라 휘청휘청거리는 약한 기반의 사업이 아니라 탄탄한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오래가는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